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공소시효도 지났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도 지났는데 왜 지금 예전의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미투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지난 2월 달에는 여자 프로배구의 유망주들이었죠.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남자 프로배구 선수들에 대한 학교폭력 이야기 나오고, 축구 선수이죠. 기성용 씨에 대한 학교폭력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는 스포츠계를 넘어서 연예계로 번져서 현재 가수라든지 배우들에 대한 학교폭력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해당 연예인은 촬영한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연예계를 넘어서 일반인도 학교폭력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 일반인이 자신이 어릴 때 폭행을 당했는데 그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었더라. 어떻게 폭행 가해자가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전에 학교폭력 사실을 또 터뜨리기도 했죠. 우선 그 스포츠계의 폭력 행위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구 선수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키도 그 당시도 크지 않았습니다. 작았는데 중간에서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세터 역할을 하는 그 선수 생활을 잠깐 했는데요. 그 하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웃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시합을 붙었는데 시합에 졌습니다. 근데 지자마자 그 배구 코치 선생님이 이겨서 좋아하는 상대방들 앞에서 엎드려 뻗치를 시켜가지고 단체적으로 몽둥이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들 이제 때렸죠. 그때 이제 엉덩이 맞아서 아픈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겨서 좋아하는 상대 선수들 앞에서 모멸감 때문에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며칠 뒤에 그냥 나는 배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집어치운 경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스포츠계에서의 폭력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대표 유망주들이 이제 활동을 정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폭력이라 하면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성폭력 이런 것을 두루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이 행사되던 그 시기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신고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이라든지 SNS 공간을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폭로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우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하면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폭력 대상 범죄들을 보면 짧게는 공소시효가 5년, 길게는 10년이거든요. 단순 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 중상해, 신체에 상해를 가해서 생명의 위험을 가하거나 아니면 불구나든지 불치병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경우도 그걸 중상해를 하는데 그것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 원인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는 10년 내에 민사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간들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 민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 타이밍에 예전에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야 학교폭력 미투 운동을 이야기하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시기 또는 질투심에 의해서 이제 와서 그런 것을 공론화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예전의 피해자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그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예전에 폭력 행위를 당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가 뭡니까? 과거에 본인 자신들이
경험했던 위기 상황, 공포 상황을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생하게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느끼는 것, 그게 트라우마죠. 근데 그 트라우마의 특징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하더라도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평생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있죠. 저의 경우에도 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표를 먼저 끊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저 혼자 그 주변을 조금 배회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고 깔끔하게 옷도 차려입고 갔는데 마침 그 옷이 며칠 전에 아버지가 사주신 가죽 잠바였어요. 그러니까 가죽 잠바를 딱 차려입고 골목을 돌아보고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옆에서 팔짱을 탁 껴요. 또 한 사람은 어깨동무를 딱 해요. 그러면서 야, 오랜만이네, 어디 가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는 한 1, 2학년 더 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있는 거 다 내놔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는 순간 재크 나이프 있죠, 예전에. 재크 나이프가 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칼끝을 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칼끝을 보는 순간 제가 사실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공포에 질렸거든요. 그럼 좀 마친 건데 영화 티켓밖에 없고 현금 가진 건 얼마 없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옷 좀 잘 입었네. 야, 잠바는 벗어놓고 가라. 그러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뺏어 가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위험한 흉기, 칼로 위협해서 타인의 재물을 빼들어 간 거잖아요, 강제로. 흉기 휴대 특수 강도죠. 제가 그런 일을 고등학교 1학년 그 무렵에 경험하고 나니까 아직도 칼끝을 보면 저도 심리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칼이 등장하는 사건은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단 말이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 어떤 그런 경험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그 트라우마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의 가해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잊고 지냈는데 겨우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지길 기다리고 극복하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온다든지 영화계에 나온다든지 해서 웃고 떠들고 또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자기가 피해 입었던 게 잊혀졌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 아닙니까? 과거의 그 피해자들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자신의 트라우마 증상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럼 뭐라도 이야기해서 과거에 자신이 입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방법적으로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SNS 공간에도 올리고 인터넷 공간에 올리고, 그렇게 지금 자신의 트라우마 겪는 그 심리적 불안 상태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가치관이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 폭력 행사, 폭행 행위들이 일부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최소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공적 인물,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아무리 철 모르던 시절에 그런 폭력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기한이 없다,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시절이 왔다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학교 폭력들, 폭력 행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현재의 학교 폭력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이고, 또 미성년자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10세에서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촉법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보호처분들이 과연 촉법소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만 14세 그 기준도 현재 시점에 비추어서는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만 11세 미만 또는 만 12세 미만 정도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그 이상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형사책임 면제 나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그 미성년자들에 대한 촉법 소년이나 범죄 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냐라고 라는 주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들이 그 일탈 행위가 각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융합적으로 복합해서 그 일탈 행위, 폭력 행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개별 책임이죠.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원인은 현재의 형사 미성년자들은 우리나라의 법이 좀 허술하고 처벌에 좀 관대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연히 합니다. 그래서 가해를 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진정한 사과 반성하지 않고 그냥 몇 쪽짜리 반성문 쓰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는 시도 흉내만 내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부라든지 형사사건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거나 소년사건으로 분류돼서 하는 경우에도 보면 진정한 반성을 하는 예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위기사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항만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려고, 조금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쇼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도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가해자들의 경우에 진정으로 반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반성이 없으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겠죠. 위축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철모든 시절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평생을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잠재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학폭 미투 운동, 아마 시작 단계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확산 조짐에 비추어서 공적 인물들은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폭력 행위를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가해자들은 TV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거나 무대에 나타나거나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불처럼 일어나는 학폭 미투 운동의 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시 떠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수양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뛰쳐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고 쇼하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무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